오늘은 파라코에서 조선 최고의 실세를 군림한 흥선대원군의 운현궁 이야기입니다. 운현궁은 서울 종로구에 있으며 덕성여자대학교와 낙원상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5분 이내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운현궁은 조선 26대 임금인 고종이 등극하기 전에 살았던 잠저로서 생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곳을 무대로 12년간 집정하면서 어린아들 대신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창덕궁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고종 전형에 경금문을 두었고 흥선대원군을 위한 공군문을 두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안당은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논의하던 곳이며 노락당은 안채, 미로당은 별당입니다. 규모나 격식, 평면 모양으로 볼 때 사대부집이라기보다는 궁궐 내전에 가깝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큰아들인 이재면을 거쳐서 손자 이준용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상당 부분이 팔리면서 운현궁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운현궁의 영역 변화를 보면은 대왕 대비가 대원군에 대한 우대 조치로 토지와 재택의 신축과 수리를 지시하면서 운현궁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864년에 노안당과 노락당이 지어졌고 1869년에 미로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운현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898년 흥선대원군이 숨지자 운현궁은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명이 소유하게 되었고 1907년 일본에서 체류 중이던 손자 이준용이 귀국하여 거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양관의 건립은 1908년 4월에 착공하여 1915년 이전에 완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관의 신축으로 흥선대원군 때 조성되었던 수십 칸의 방이 회출되어 영역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운현궁 양관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소유로 덕성여자대학교의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원군이란 무엇일까요? 대원군의 자기를 받는 대상은 반개 종친이나 왕의 서자로 그 종친의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아버지인 종친은 대원군이 됩니다. 왕자로서 대원군에 추천된 사례는 덕흥대원군이 있고 대원군이라 하면 흔히 흥선대원군 이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대원군이 된 것은 흥선대원군 단 한 사람뿐입니다. 역대 대원군을 보면 덕흥대원군은 조선 14대 임금 선조의 아버지요 왕자로서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정원대원군은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아버지입니다. 전제대원군은 조선 25대 임금 철종의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26대 임금 고종의 아버지이며 조선의 마지막 대원군이자 생전의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1820년에 이하응으로 태어나서 189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인조왕의 9대 후손으로서 서예와 그림에서 뛰어난 재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이명복이 왕이 되었을 때 집권하였고 이명복은 신정왕의 조집에 의해 익성의 왕자로 임명되고 그 다음날 그의 아버지는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너무 어렸을 때 신정왕의 조대비는 대원군에게 아들의 통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주요 목표는 세기 초 왕들의 주권을 사실상 찬탈했던 옛 집권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를 개혁하고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를 결심하였으며 반부패운동을 이끌었고 왕족을 기울였으며 귀족인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섭정으로서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는 경복궁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가 너무 고압적이고 눈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책도 영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1814년 고종이 성년이 되자 그는 대원군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많은 개혁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정책을 보면은 조약도, 무역도, 카톨릭도, 서방도, 일본도 없다는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선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군으로부터 조선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고립 정책은 유교 문화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국 애국심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개발과 현대화를 지연시켜 외국인을 차단하고 한국을 은둔의 나라로 유지하였습니다. 민황후가 외국과의 교역을 선택했다면 일본의 대한민국 통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궁 내에 있는 건물의 배치도입니다. 건물 배치도의 밖에 현재 덕성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양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안당, 운영궁 사릉채로 흥선대원군의 주된 거처였습니다. 노안은 노노 가운데 노자를 안지하며라는 구절을 쌓았는데 노인을 공경하며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노안당은 노락당과 함께 1864년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정면 6칸, 측변 3칸이고 공간 구성과 깔끔한 목조 구조, 세부 기법은 궁궐에 버금가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락당, 운영궁의 안채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주로 가족들의 회갑이나 잔치 등 큰 행사 때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860년 고종과 명성황후가 노락당에서 가래를 올렸습니다. 궁궐에 비하여 손색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며 복도각을 통해 1호당까지 이어지게 한 방식은 운영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호당, 노락당과 함께 운영궁의 안채로 사용되었으며 1호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여흥민씨를 의미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가래 이후 그들이 운영궁을 방문할 때 노락당을 거처로 사용하였습니다. 노락당이 안채에서 별궁으로 역할이 바뀌자 새로운 안채가 필요하였습니다. 1869년에 1호당을 지었습니다. 1호당 뒤편에 운이동 김승현 가옥은 원래 운영궁에 속한 건물 중 하나로 영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직사, 운영궁 정문을 들어서 오른쪽에 자리한 건물로 운영궁을 지키는 수하들이 사용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권력이 커지면서 경호가 필요해지자 궁에서 운영궁으로 군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유물전시관, 운영궁과 흥선대원군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궁의 가치와 조선 말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현재 이곳에 전시되는 유물은 복제품입니다. 실제 유물은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